조민진원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지난주에 조민진의 얇은 책 코너를 처음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도 얇은 책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될 얇은 책은 전체 쪽수가 단 72쪽입니다. 제목은 독약. 제목이 좀 으스스하죠? 프랑수아즈 사강이 쓴 책입니다. 1954년 당시에 18살 때 썼던 첫 책 슬픔이여 안녕으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프랑스 문단의 셀럽이 됐고 2004년 숨질 때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른바 사강 신드롬이라는 말을 낳았던 작가입니다. 사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언젠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 바로 사강이 1995년에 코카인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작가와 마약 논란? 싶으시죠, 여러분? 사실 사강을 설명할 때는 돈, 자동차, 위스키, 과속, 파티, 도박, 고독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단어들만 딱 들어봐도 사강이라는 사람이 딱히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하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사강이라는 작가는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 매력은 사강이 쓴 소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의 에세이나 인터뷰 또 사강에 대해서 다른 이가 쓴 글들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지성에서 비롯된 이해심과 또 타인에 대한 정중함을 갖춘 사람이 프랑수아즈 사강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로서는 동경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제가 사강이 썼거나 아니면 그에 관해 쓴 책들을 아마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많죠? 좋아하는 작가라서 틈틈이 검색해보고 새로 나온 책 없나 보고 있으면 바로 사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비교적 신간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 책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정말 초신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 30일, 그러니까 정말 엊그제 출간된 사강 인터뷰집인데 바로 사서 제가 또 탐독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책은 아니지만 사강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전혀 관심 없는 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책이에요. 꽤 괜찮은 통찰, 멋진 안목을 가진 한 사람과 아주 품위 있고 열린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배울 점을 찾게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으로 차 한잔 하면서 읽다 보면 읽는 동안 마치 좋은 사람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얇은 책 프랑수아즈 사강의 독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이 책은 사강의 일기입니다. 그냥 프랑수아즈 사강의 일기장이 딱 내 손에 들어온 느낌이죠.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제목에서도 웬만큼 느끼셨겠지만 이 일기에 담긴 내용들이 막 장밋빛은 아닙니다. 독약이잖아요. 사강이 되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 썼던 글들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 대부분이 아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자신이 동경하는 인물의 고통스럽거나 고독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보다 슬픔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죠.
나는 힘들고 슬픈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할 때 사실 그 상대로부터 위로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면에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혹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나에게 또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제가 조금은 울적하고 힘들 때 은근히 위로가 되어 주더라고요. 사강으로서는 참 고통스러웠던 시기의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독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참 존경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큰 영광과 또 여러 삶의 기쁨을 많이 누렸던 사람도 저렇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지. 그때 저 사람은 그 시기를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되게 울적하고 엉망인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에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녀의 일기 한두 편을 읽는 걸로 또 마음을 달래고 감상에 적기에 충분한 그런 책입니다. 쪽수도 진짜 얼마 안 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안에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여백도 되게 많고요. 글자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읽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프랑스와즈 사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라면 소장 가치는 아주 충분한 책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사실 저는 이미 이 얇은 책 한 권의 효용을 나름대로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 사강이 이 일기를 썼던 당시에 실제 상황을 조금 보태서 책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 책의 첫 문장을 통해서 사강은 자기가 이 일기를 언제 썼던 건지 밝히고 있습니다. 1957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한 나는 석 달 동안 불쾌한 통증의 포로로 지내야 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18살 때 첫 책, 슬픔이와 안녕을 쓰고 바로 유명인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954년도의 일이었고 3년 후에 그러니까 21살이던 1957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썼던 일기인 거죠. 사강 자신이 직접 말하기를 이 자동차 사고를 겪기 전까지 자신은 내가 상처를 입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항상 천진난만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던 20대 스타 작가가 갑작스럽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사고를 겪게 됐던 겁니다. 제가 앞서 사강을 설명하는 단어로 꼽은 것들 중에 자동차, 과속도 있었습니다. 그쵸? 사강의 첫 소설 슬픔이와 안녕이 이 비평가상을 받으면서 바로 성공했었는데 사강은 그 받은 상금으로 바로 스포츠카를 사서 과속을 즐길 만큼 차를 좋아하고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공중에 몸을 던지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했을 만큼 속도에 열광했습니다. 약간 반전 캐릭터죠, 여러분. 문학상과 과속. 저는 감히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막 즐기는 와중에 사고를 당했던 거였어요. 차가 자갈길을 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이 차 안에서 사강이 빠져나가지 못했대요. 같이 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나갔는데 사강은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대담집에 따르면요. 두개골이 갈라지고 갈비뼈가 11대나 부러지고 그 견갑골, 손목, 척추가 다 나가고 다리가 망가질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강은 병원에서 엄청난 양의 진통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약물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게 됐을 때는 이제 진통제 중독자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이 약물 중독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하게 됐던 상황. 그래서 또 전문 의료시설에 입원하게 되고 중독 치료를 하는 그 기간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 중 하나로 이 일기를 썼던 겁니다.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독약인 게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프랑스어로 톡시크,
중독의 독 이런 뜻인데 진통제 중독을 말하는 거겠죠. 1957년에 사고를 당하고 그 시기에 썼던 일기지만 출간이 됐던 거는 1964년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 초판이 국내에 출간됐던 거는 2013년이네요. 아무튼 이 얇은 책은 그렇게 사강이 자신의 재활 과정에서 쓴 일기인 것이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려서 속상한 마음,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풀어놓은 그런 글들입니다. 사강은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평생 책에 푹 빠져서 책을 읽었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위스키, 와인, 술을 좋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후에 1년의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못 마시고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없이 우울해지고, 하지만 그 우울감을 겪어내야만 했던 과정, 그 속마음을 이 책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강은 그런 와중에도 랭보나 프루스트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글쓰기야 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장 중에 14쪽에 나 자신과 함께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과거에는 얼마든지 누렸던 좋아했던 것들을 그게 스포츠카를 타는 일이든 술을 마시는 일이든 자신이 늘 즐겼던 그런 것들을 당장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고, 또 진통제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또 그 약물 중독을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아마도 사강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나 자신과 함께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치거나 아프면 아마도 내가 나 아닌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사강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일종의 통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인터뷰했던 걸 보면 자신은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 혼자라는 걸 배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아프면 사람은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픈 순간에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 있을 뿐이고, 오직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고독하다는 것. 프랑수아즈 사강은요, 마치 연애소설처럼 보이는 사랑 이야기를 주로 썼던 작가였는데,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언제나 더 깊이 천착했던 주제는 바로 이런 고독이었습니다. 저는 사강이 평생 글을 쓰면서 택했던 이 주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의 고독, 그리고 그들이 그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고 고독을 사랑했던 작가였습니다. 이 책 독약은요,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르나르 뷔페 또한 사강처럼 탁월한 재능으로 20대에 일찌감치 유명해졌던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구상 화가였습니다. 사강은 글을 썼고 뷔페가 그림을 그렸다는 차이를 빼면 당시에 이 둘은 그 이야기나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던 예술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관심 깊은 분들 중에는 이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책은 더욱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매 페이지마다에서 그 뷔페 특유의 직선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강하고 뷔페가 실제로 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새로 출간된 사강 대담집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에서 사강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비극, 그것이
삶이죠.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조민진의 얇은 책 이번 영상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뵐게요.